안녕하세요. 주식시마론 권미란입니다. 이번 기업 실적 시즌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바로 역대급의 실적, 사상 최대 실적이었습니다. 정말 우리 산업 곳곳에서 역대급 실적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우선 상반기 실적 가운데서 괄목할 만한 쪽은 철강과 화학이었다고 합니다. 포스코, 현대제철, LG화학, SO일 등 모두 깜짝 실적 혹은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했고요. 차량용 반도체 부족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업계도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을 나타내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전과 반도체, 해운, 또 바이오와 증권 같은 여러 분야에서 좋은 실적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들 기업들의 실적 전망을 보면 하반기도 특별히 나쁘지가 않습니다. 개선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하반기 양호한 실적은 이미 시장이 알고 있는 내용이다. 혹은 내년 실적 전망이 우려스럽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시장은 다소 어둡습니다. 정말 시장과 종목은 이제 더 이상 오르기가 어려운 것일까요? 주식시장 또 잘 쉬어간다면 또 오를 여력도 생길 수 있겠죠. 오늘 주식시마론 함께해 주실 두 분 전문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진, 문서진 전문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두 분과 함께할 주제, 첫 번째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 이벤트. 네. 뭔가 좀 허전하네요. 예. 신호음이 울리지가 않았네요. 이번 주 시장 이벤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대 시장은 좀 상승세를 주춤하게 하는 듯 하더니 다시 0.5% 양대 지수가 오늘 장중 내내 거의 뭐 상승폭은 비슷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후 들어서는 또 우리 뉴스토마토 기사를 통해서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내용에 대해서 또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8월 13일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또 단독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주 주요 시장 이벤트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혜진 전문가님. 네, 이번 주 월요일이니까 이번 주에 있을 시장 이벤트를 말씀을 드리면 사실 지난주에 있었던 이벤트와 조금 비슷한 느낌도 조금 있으실 것 같아요. 역시나 실적 발표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일단 미국 내에서는 지금 뭐 GM을 비롯한 모더나, 우버, 리프트 뭐 이런 기업들이 소비재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이번 주에는 좀 여행, 제약, 보험사들의 실적이 발표가 되는 주간일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뭐 DB하이텍을 비롯해서 여러 기업들의 실적이 나올 겁니다. 기대되는 실적은 역시나 좋을 것 같아요. DB하이텍 같은 경우도 잠시 후에 저희가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조금 뭐 더 전체적으로 짚어드리겠지만 DB하이텍도 지금 반도체 지금 파운드리 지금 공정이 계속 돌아가고 있으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또 낼 것 같다라는 지금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리고 3분기 올해 실적도 지금 계속 좋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역시 있을 시장의 이벤트 중에 지난주에도 좀 설명을 해드렸어요. 지금 미국 내에서의 인프라 투자 법안이 임박했다라는 소식을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이제 상원에서의 지금 공화당 쪽에서의 10명 정도 내외로 지금 이렇게 서서히 이런 찬성표를 던질 것이다라는 예측들이 좀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번 주에는 정말 상원 내에서는 미국 인프라 투자 법안이 통과가 될 것 같거든요. 뭔가 시장에서 지금 화끈하게 지금 시장을 띄울 만한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재료가 필요할 때 이때 또 미국 인프라 투자 법안이 조금 더 그 재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인프라 법안 안에 있는 내용들은 기존의 4,500억 달러에서 플러스 5,500억 달러를 더 투자하는 법안이 지금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지금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뭐 아직까지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데 오늘은 또 잠깐 이벤트를 말씀드리면 이 재원 중에 하나를 좀 비트코인? 네, 비트코인에 또 세금을 좀 물리겠다라는 뉴스가 들리면서 전날에 지금 비트코인 시장,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좀 변동성을 보였거든요. 최근에 또 이런 비트코인이 또 11일 연속으로 상승을 하면서 8년 내에 최장기간 상승을 해오던 중이었는데 이런 또 미국에서의 좀 비트코인 암호화폐 세금 뭐 이런 문제가 또 나오게 되면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암호화폐 시장도 또 흐름을 좀 달리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쪽도 또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역시나 지난주와 이어지는 문제일 텐데 미국의 지금 부채 한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기한이 종료가 되면서 8월 1일부터 해서 지금 미국의 부채 한도가 부활을 했고요. 제니 옐런 장관이 계속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유예를 해주거나 아니면 한도를 늘려야 된다라고 계속 말을 하고는 있는데 워낙 또 반대하는 쪽에서의 또 의견도 지금 뭐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이쪽에서 지금 아직 부채 한도가 22조로 지금 정해진 상태인데요. 현재 미국의 부채 한도가 28조 원이 넘거든요. 그렇게 네. 되면 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채무 불이행, 국가의 디폴트가 또 나올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도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최종적으로는 협상이 될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는 잘 협상이 될 거지만 국가 디폴트 상황까지는 안 갈 거지만 시기가 언제일 것이고 어떻게 되는지를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에 또 그로 인해서 좀 변동성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고용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아무래도 테이퍼링 같은 경우에는 하도 많이 들으셔가지고 이제는 조금 면역이 생기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 자체도 테이퍼링에 대해서 이제는 또 조금 민감도가 좀 줄어든 상황, 테이퍼링 텐터럼 같은 상황은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또 미국 연준에서 주목하는 물가가 아닌 고용은 또 어떨 것인지를 계속 지켜보고 있는 중이니까 우리도 역시 고용지표는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고용지표 중에 마지막 날에 발표가 되는 비농업 일자리 실업률 지표를 좀 더 유심히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비농업 일자리는 지난달보다는 좀 줄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어요. 지금 지난달이 85만 명 정도였는데 이번 달은 7월 달의 지표는 78만 명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실업률은 오히려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용은 줄었는데 실업률은 나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표들이 또 어떻게 나와서 시장에 영향을 주고 또 이 지표로 인해서 또 연준이 어떻게 테이퍼링에 대해서 또는 앞으로의 일정을 어떻게 또 조율을 할지가 관심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번 주는 고용 지표까지 금요일 지표까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일단 또 PC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역시 예상대로 높게 발표가 됐습니다. 전달보다 더 높고 예상치보다는 약간 밑도는 그런 수치가 나왔었는데요. 물가 지표와 함께 고용 지표 계속 연준의 또 테이퍼링의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 주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 그 가운데서 인프라 투자 법안 그리고 또 정부 부채 한도 이 부분들 미국 정부는 계속해서 또 세금 또 국채 등등으로 인해서 재정 부양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서 좀 시장의 추세를 변화시킬 수 있을 만한 요인들이 있을지 주목할 만한 시장 이벤트 뭐라고 보시나요? 일단 이제 고용 지표와 관련된 부분을 많이 관심을 가지시니까 고용 지표 쪽을 일단 먼저 살펴보면 앞서 김혜진 전문가님도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번에 고용 지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지금까지는 계속 5월 달부터 저는 계속 서머레일 이야기를 하다가 변곡점이 나오는 시점은 8월 초 고용 지표 결과가 변곡점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네. 이제 그걸 이제 뚜껑을 열어볼 건데 왜냐하면 우리가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합리적인 생각들은 이거거든요. 왜 8월 고용 지표를 주의 깊게 봐야 되냐? 그러니까 9월이면 이 연방 정부가 추가적으로 더 지급하는 실업 수당은 끊깁니다. 물론 지금 또 미국 거의 절반 가까운 주가 노동 의욕을 상실시킨다는 이유로 지금 다 이제 추가적으로 연방 실업 급여는 주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그래도 있다라는 거고 9월까지는 이게 지급된다라는 건데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9월 달에 이게 끊기니까 그러면 9월이 딱 돼서 사람들이 이제 구직을 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거는 이제 우리의 생각인 거잖아요. 합리적인 생각. 왜냐하면 그러니까 원래 9월이 끊기면 한두 달 정도 먼저 이제 움직여서 일을 구할 것이다라는 건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 거의 1년 넘는 구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여기에 좀 달콤함을 많이 느꼈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 노동자들도 이럴 수는 있어요. 내가 지금 나가봐도 일해도 얼마 좀 더 버는데 그냥 아직까지 난 실업수당 그냥 받고 있을래. 9월달까지 받을 수 있는데 난 그까지 받고 지금 보니까 이 일자리 구하기 쉬운 것 같던데 오히려 구직난이 아니라 구인난인데 그럼 나 나가면 금방 하지 않을까? 좀 더 쉴래? 라는 생각이
더 많아질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장이 예상하는 거는 그래도 사람들은 딱 끊기기 전에 한두 달 전에 미리 움직일 것이다라는 생각이고, 그래서 8월은 엄청 좀 가파르게 지표가 좋게 나올 거다라는 게 시장 예상이에요. 그래서 예상은 좀 높게 나오면 진짜 100만 건도 한번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시장은 물론 저는 뭐 그것 때문에 뭐 테이퍼링과 관련된 부분 테이퍼 텐트럼이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네.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흔들릴 수는 있다. 상승세가 확실하게 꺾일 가능성이 있다. 지금 아무래도 밑바닥에 또 차이나 리스크가 또 깔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는 분명히 충분히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구간인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시장 예상을 뒤엎고 진짜 9월까지는 계속 사람들이 구직을 적극적으로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면 구인 이번 신규 일자리 수도 한 60만 건, 70만 건 안에 끝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또 당분간은 연준은 뭐 이 잭슨홀 미팅도 그럼 별게 없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시장의 변곡점 좀 돌아올 수 있는 거죠. 생각보다 변동성 크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래도 저는 뭐 뭐니 해도 제일 중요 깊게 보는 거죠. 부채 한도 증액 협상입니다.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저게 이제 계속 지금부터 이제 노이즈를 만들기 시작한 거죠. 네. 좀 주말에 좀 원활하게 해결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보니까 뭐 그냥 합의도 그러니까 뭐 이게 회의도 안 한 것 같더라고요. 이제 지금부터 이제 슬슬 이제 회의를 조금씩 준비를 하겠죠. 제가 그때도 이야기 드렸지만 인프라 투자 법안을 통과시켜 놓고 저거를 통과 안 시킨 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좋아, 야 이거 으쌰으쌰해서 인프라 해서 경기 살려야 돼. 자, 그래서 우리 돈 쓰자. 그래서 돈 쓰게 해놓고 대신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면 이거는 돈줄은 못해. 그러면 이건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합의는 되는데 어쨌든 시장에서 저게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이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 도자기 애들끼리 막 장난치다가 도자기를 깼어요. 깼는데 지금 아직 엄마가 그걸 못 봤어요. 도자기를 깬 걸 못 봤어. 그래서 지금 엄마는 아직은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좋은 상황인데 혹시라도 갑자기 뭔가 탁 기분이 안 좋은 게 뭔가 나왔는데 탁 봤는데 도자기 깬 게 보이면 그때 되면 너희들 일로 와봐. 너 도자기 누가 깼어? 할 거란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이미 도자기는 깨졌어요. 근데 이거를 최대한 엄마가 보기 전에 도자기를 치워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부채 한도 증액 협상에 눈이 가기 전에 쏠리기 전에 빨리 합의를 보는 게 좋다. 근데 엄마가 도자기를 깬 걸 보는 순간 그러니까 보니까 맞네. 부채 한도 협상도 안 했네. 그럼 이것도 셧다운 되는 거 아니야? 또 이제 좀 잠깐 이제 거친 만들 때도 많이 나오잖아요. 디폴트 이야기 나오고 뭐 한 2011년에 이거 미국 신흥경도 강등되는데 이거까지 끌고 돌아와 버리면 조금 더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도자기 깨진 걸 엄마한테 들키기 전에 빨리 협상을 봐야 된다. 근데 이거는 이제 계속 모르죠. 계속 봐야 되는 거 포인트니까 계속 시장이 좀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다.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변동성은 네.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말씀해주신 그 비유가 진짜 시장에 잘 맞는 비유가 아닐까. 김혜진 전문가님도 동의하시죠?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시장이 일단 기분이 좋을 때 괜찮죠, 그럴 네, 때는. 그렇죠. 그때는 뭐든 다 용서가 되잖아요. 네. 어떠한 악재가 터져도 아유 괜찮아 너무 넘길 수 있어. 그 다음 네. 거 바라보면 돼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시장이 또 민감해지기 시작했을 때는 호재도 악재로 받아들일 수 있고 모든 부분들이 다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들키는 것보다는 얼른 수습을 하는 게 낫죠. 네. 미국이라는 나라 입장에서 정부 부채를 많이 늘리는 게 눈치 보이거나 부담될 수 있는 요인이 있나요? 기축통화 국가인데? 아니, 그게 없습니다. 없고. 네. 그냥 저도 이야기했지만 예전에 디폴트가 나왔던 그 오바마 시절 때는 그러니까 공화당이 좀 목리를 부린 게 맞죠. 목리를 부는 게 맞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는 상황이 정상적인 상황이었어요.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은 시장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했지만 약간 여기 제가 이 비유도 또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인프라 투자 법안을 통과시켜 놓고 부채 한도는 통과시키지 않는다. 이거는 약간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뭐 만들까요? 저는 아닐 것 같거든요. 만약에 부채 한도 증액 차라리 인프라 투자 법안도 막 이게 공화당에서 이렇게 뭐 협상이 안 되고 하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 돈은 돈대로 다 찍어 놔라 해놓고는 또 돈은 또 못 찍어내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통과는 되는데 이야기 드린 것처럼 네. 엄마가 기분 좋을 때 깨야지. 그래 잘 깼다. 그래 너희 안 다쳤니? 나 어차피 저 도자기 새로 살려고 했어. 이 마음일 때 해야 되는 건데 갑자기 아버지가 이제 술 먹고 딱 들어왔는데 저게 딱 걸리면 그때부터 다 맞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한 시장이 좀 불안하기 전에 오히려 네. 부채 한도 협상은 통과되는 게 좋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시장이 사실 그동안은 이제 고점을 높이는 듯 높이지 못하는 듯 미국장과 커플링 되는 듯 되지 않는 듯 이런 좀 불안한 움직임들을 보여왔는데요. 그래서 뭐 시황을 보는 것도 사실 증권가의 의견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고 어떨 때는 뭐 미국 나홀로 강세다라고 얘기할 때도 있고 어떨 때 우리나라가 좀 더 강한 것 같다라고 얘기할 때도 있는데 자, 이번 주 놓여 있는 것 가운데서는 금요일장에 미국의 고용지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미국 인프라 투자 법안의 상원 통과가 임박했습니다. 거의 1조 달러 규모인데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과연 언제 마무리가 될지는 시장에 남아있는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주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두 번째 주제 확인하시죠. 반도체 반등세 하반기까지 지속될까 탑픽은 오늘 장 초반부터 바이오와 반도체 대형주의 움직임이 양호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SK하이닉스 지난주는 뭐 증권가의 문매를 맞았다면 오늘 또 갑자기 상승을 하면서 주목을 받았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고점을 경신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DB하이텍이 또 실적 전망과 함께 강세를 보이고 또 이재용 부회장 이슈까지 나옵니다. 하반기 반도체 시장에 대한 전망을 들어볼까요? 김혜진 전문가님. 네, 저희는 반도체 섹터에 대한 전망은 항상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단 너무 급등락을 할 수 있는 섹터는 당연히 아니니까 중장기적으로는 당연히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너무 단기 안 올라간다고 실망하실 부분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일단 실적이 정말 잘 나오고 있거든요. 실적이 지금 주요 반도체 뭐 파운드리 하는 기업들 뭐 소재 장비 기업들 잘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또 실적이 그렇게 주목을 해주고 있는 시장은 아닌 것 같아서 뭔가 그 이상을 뛰어넘을 만한 지금 재료가 필요한 시장인 것 같아서 뭐 주가가 크게 반응을 안 한다고 좀 실망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좀 중장기적인 반도체 기업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8월 나왔던 지금 우리나라 수출 지표에서도 그 수출 증가를 견인한 정말 넘사벽의 제품이 반도체였거든요. 네. 수출 금액이 정말 넘사벽 수준이었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그 안에서도 또 40% 정도의 성장을 또 했다는 거 지난달보다. 그리고 우리나라 수출이 지금 뭐 최근에 뭐 5개월 연속, 몇 개월 연속 계속 상승을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는 원래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니까 이렇게 수출이 잘 되는구나라고 하시겠지만 진짜 수출 안 될 때는 정말 안 되거든요. 네, 반도체도 그렇고 전체적인 수출 지표가 안 나올 땐 정말 안 나오는데 이게 코로나의 팬데믹으로 인한 물론 기저효과가 없는 달에도 지금 넘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수출이 좀 견조하게 나온다는 부분은 저는 수요가 견조하다고 생각을 해요. 반도체 수요는 하반기 내년에도 견조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에 대한 뭐 지표, 이에 대한 뭐 각 하우스라든지 뭐 전문가님들마다는 의견이 엇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PC 수요가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생활들이 느니까 PC 수요가 증가를 했다가 지금은 이제 끝났다. PC 살 만큼 다 샀고 이제는 뭐 들어갈 D램 수요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PC에 이어서 전 다른 또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면 서버 쪽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또 견조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은 반도체를 지금 재고를 쌓아놓고 리스타킹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계속 반도체의 사이클에서는 생산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PC 같은 경우에도 또 하반기에는 인텔에서 CPU의 신제품이 또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고사양의 D램에 대한 수요는 또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C용에서에 들어가는 또 최근 현물 가격도 지난달까지는 가격 흐름이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한 우려감은 물론 앞으로의 가격 추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이제 쪽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D램에 대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업황을 조금 부정적으로 본다면 가격 추이가 조금 이제 떨어질 것 같다. 계속 올랐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모르겠다라고 하실 거겠지만 뭐 저도 역시 뭐 그거에 대해서 계속 오르겠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여태까지 원래 그 반도체 D램 같은 경우에 이제 분기별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뭐 1월, 4월, 7월, 10월 이렇게 분기가 시작되는 달에 가격의 또 흐름이 좀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1월, 4월, 7월 정도의 D램 가격이 다 상승세로
이 기록을 하면서 계속 꾸준하게 견조하게 상승했다는 점. 10월달 가격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뭐 PC가 좀 수요가 꺾이더라도 앞으로 하반기에 있을 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뭐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 그리고 서버들에서 들어가는 데이터 서버에 들어가는 반도체 수요는 견조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괜찮을 것 같아요. 중장기적으로는 전 전망을 좀 긍정적이게 보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 이어서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쪽의 투자도 본격적으로 이제 생산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오스틴 공장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금 실적 발표에서 시스템 반도체 쪽의 투자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지금 시스템 반도체에서 그동안에 메모리 반도체 생산 기업들이 못했던 부분들, 좀 지연되고 이연됐던 부분들이 앞으로 본격적으로 재개가 된다면 이쪽에서에 대한 또 반도체 시장 전망도 밝을 것이기 때문에 기대감은 충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반도체 섹터에 투자하고 계시고 물론 지금 우리나라 삼성전자 가 지금 더디게 가고 있는 흐름이어서 좀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좀 더 탄력적으로 가야 다른 종목들도 좀 흐름을 같이 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 섹터적으로 봤을 때 업황으로 봤을 때는 문제는 전혀 없고요. 또 뭐 앞서서 진짜 삼성전자는 실적이 아니라 지금 오너 이재용 부회장의 지금 가석방 또 이런 또 모멘텀이 생긴다면 조금 더 주가에 탄력이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 시장이 고점을 경신하는 3,300포인트를 경신하는 움직임에도 움직이지 못했던 게 반도체였고요. 증권주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크게 못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좀 기대를 하셨던 분들은 지금 또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반도체 업황 얘기 들어보면 뭐 가격이라든지 수요라든지 큰 문제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주가는 안 가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고민이 커집니다. 대응 전략 세워주시죠. 일단 지금은 단기적으로 뭔가 이슈가 확 나올 거는 없는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근데 저는 뭐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만약에 나오면 네. 그게 제가 보기엔 트리거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반도체 쪽에서 그러니까 반도체는 지금 약간 양치기 소년 같은데 이게 좀 다른 양치기 소년인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원래 양치기 소년은 늑대가 나타난다 했는데 안 나타나잖아요. 그다음 나중에 나타나는 건데 지금 이 반도체는 얘가 늑대가 나타난다 했는데 나타났어요. 예, 그럼 다음에 늑대가 나타나면 에이 이제는 안 나타나겠지. 그건 또 나타난 거예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야 실적이 좋을 거야. 에이 내 다음 분기는 안 좋을 것 같아. 다음 분기 되는데 실적이 좋아. 했는데 에이 그럼 다음 분기 또 안 좋겠지. 지금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걱정을 여쭤볼게요. 지금 반도체 업황도 하반기에는 뭐 계속 가진 않을 거야. 여기서 계속 올라가지는 않고 언젠가는 정점이 나올 거라는 거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정점 나올까요? 모든 산업은 정점이 안 나올 수는 없죠. 안 나올 수는 없는데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뭐 빅사이클이라는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모르겠어요. 저도 뭐 빅사이클이 요즘에 뭐 많은 분들이 빅사기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빅사이클은 아니더라도 상승 사이클은 맞다. 그러니까 이게 찍고 하락하고 있는 사이클은 반도체는 지금 절대 아니거든요. 네네. 결국은 상승하고 있는 사이클이라면 뭐 이걸 가지고 이거 나중에 안 좋아질 수 있어, 나중에 안 좋아질 수 있어 이 우려감으로 접근 안 하는 건 제가 뭐 그렇게 하면 언제 투자를 할 것이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특히 우리나라 반도체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지금 다시 치고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네. 우리나라 반도체의 그 이유 중에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치고 나갔던 건 인텔이 다시 공격적으로 지금 투자하기 시작했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부담이라는 그렇죠. 점도 그렇죠.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근데 뭐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거. 경쟁 심화적인 부분도 있는데 경쟁이 심화돼서 따라가면 상관이 없는데 네네. 경쟁 심화해서 우리가 지금 도태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아무래도 오너 부재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제가 한번 불안감을 우리나라 반도체 지수는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미국이 치고 가기 시작했다. 우리도 따라갈 건데 거기에 어쨌든 모멘텀이 되는 건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되고 나오면 가장 먼저 할 거는 분명히 미국 내의 투자 확정과 우리나라 관련 쪽의 투자 확정, 그다음에 뭐 5G 관련 부분에 수주를 못 해왔던 거 5G를 다시 수주해 오는 부분 이걸 가장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반도체 관련 쪽에 장비라든지 소재 업종들은 지금까지 눌려 있었던 부분은 좀 튀어나갈 수 있는 흐름이니까 오히려 지금부터 사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뭐 저는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이든 특사든 어떤 형식으로든 8월 달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전에 좀 미리 좀 접근을 해야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인 뭐 이렇게
시각으로 반도체를 접근하기보다는 중기적인 사이클로 접근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뭐 언제든 오를 수 있는 종목이다. 언제든 도울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지금 모아놓으면 내년까지 들고 간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섹터라 보고 있어요. 다만 그중에서도 저는 메모리 쪽보다는 비메모리를 훨씬 더 선호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삼성전자가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메모리 투자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삼성전자에 어쨌든 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찌 보면 조금 더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조금 더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은 비메모리거든요. 그리고 인텔과 경쟁 관계에 있는 부분도 결국엔 비메모리 쪽으로, 그다음에 TSMC랑 경쟁 관계도 어쨌든 비메모리 쪽에서 지금 승부를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비메모리 쪽에 나중에 이게 결판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어요. 네. 나중에. 근데 하지만 어쨌든 초반에는 엄청나게 많은 그러니까 이 자금을 투입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메모리 쪽보다는 비메모리 쪽에 대한 투자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수혜는 당연히 비메모리 쪽이 더 좋다고 보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 내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메모리 쪽보다는 비메모리 쪽의 비중을 좀 더 확대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뉴스토마토 오늘 단독 기사로 나온 내용에 따르면 말씀하신 8월 중에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건 또 사실 진위 여부를 계속 확인해 보셔야 되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일단은 8월 15일 이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좀 지체되어 있었던 반도체주의 주가에 트리거가 될 수 있는 투자 심리를 되돌릴 수 있는 이벤트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봐도 괜찮겠다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특히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 꼽아주셨습니다. 반도체 탑픽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네요. 3년 내내 근데 고점 경신입니다, 지금. 네, 계속 좋습니다. 그러면 비메모리 반도체 역시 김혜진 전문가님도 보시나요? 네, 저도 네. 역시나 반도체를 조금 더 투자를 하신다면 비메모리 쪽, 메모리는 또 삼성전자가 잘 하고 있는 분야기도 하고요, 기존에. 그러니까 지금 약한 부분을 지금 공격적으로 투자해 보겠다라는 부분이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쪽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클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오너가 부재한 상황에서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 없는 건 사실이고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좀 오너가 다시 복귀를 한다면 이때 다시 한번 좀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들릴 것인데요. 삼성전자는 비메모리 반도체를 설계도 하고 생산도 할 수 있는 종합 반도체 기업인데 삼성전자가 주력으로 지금 시스템 반도체 내에서 생산을 해보겠다, 설계를 하고 생산을 해보겠다라는 것이 지금 카메라, 이미지 센서거든요. 그 CIS라고 불리는 건데 이 CIS 같은 경우가 이제 시스템 반도체 내에서 좀 고부가가치에 들어가는 반도체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릴 탑픽은 테스나인데 테스나가 이제 그 CIS를 검사하는 후공정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그 CIS가 말씀드렸듯이 고부가가치에 들어가는 시스템 반도체이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전자가 주력을 하는 모델, 뭐 이 CIS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에도 장착이 되고요. 그럼 카메라가 앞으로 이제 지금 뭐 카메라가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가 한 대가 아닌 두 대, 세 대, 네 대가 들어가기 때문에 CIS 수는 당연히 견조할 것이고 여기에 이제는 그 자율주행, 그렇죠.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분의 이미지 센서 카메라도 지금 CIS가 지금 적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요. 여기에 후공정하는 테스나는 앞으로 검사할 수요가 정말 견조할 거예요. 근데 1분기 실적이 잘 나왔어요. 1분기 실적은 잘 나왔는데 2분기 실적이 조금 못 나왔어요. 좀 그거에 대한 시장이 지금 반응을 해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주가는 좀 더디게 가고 있는데요. 이 영향이 아무래도 또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투자가 좀 덜 했고 또 지금 2분기에 있었던 그 오스틴 공장, 지금 텍사스의 오스틴 공장에서의 생산 차질을 빚으면서 이게 지금 테스나에서의 검사를 할 수 있는 반도체들의 수요가 적어졌었거든요. 물량이 적어졌었기 때문에 그게 지금 2분기 실적에 반영이 됐어서 2분기 실적이 좀 덜 나왔는데요. 하반기 내년에 대한 실적 기대감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시장이 조금 더 상승해주고 삼성전자 탄력적으로 움직여줄 때 좀 못 갔던 아이들이 조금 더 저는 힘을 좀 가지고 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테스나가 지금 좀 힘이 좀 약할 때 오히려 좀 투자를 해두는 게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반도체 안에서 시스템 반도체 안에 탑픽으로는 테스나 말씀을 드릴게요. 네. 비메모리 반도체 장비 기업 테스나에 대해서 탑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시가총액 7,860억 원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메모리 반도체 또 주실 것 같은데 네. 두 분 모두 비메모리 반도체예요. 문서진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이실까요? 네, 뭐 저는 이제 뭐 항상 반도체 이야기하면 이 종목을 계속 이제 탑픽으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 종목이랑 레이커 머티리얼즈인데 뭐 일단 오늘은 또 ISC를 가지고 나왔고요. 레이커 머티리얼즈는 제가 2,000원대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꽤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라서 지금은 이제 신규 접근하는 것보다는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그냥 이 수익을 극대화하는 단계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신규 매수도 좀 접근이 가능한 거 저는 ISC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요거는 좀 앞서 지금 김인 전문가님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저도 이제 테스나를 좋아해서 약간 첨언을 하자면 네. 테스나요? 네, 테스나를 좋아하니까. 네. 근데 오사트 업체들을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는 것 중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니 미국에 그러니까 미국 쪽으로 이런 파운드리 쪽이나 비메모리를 많이 투자를 하면 그러면 미국의 그 오사트 업체들이 거기 가서 공장을 지어야지 수혜가 되지 않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아닙니다. 이게 왜냐면 검사를 하는 거는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건 이러잖아요. 여기서 반도체가 만들어지면 그 나라에서 거기서 검사를 하고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대부분 검사는 또 따로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인텔도 이렇게 반도체를 찍어내잖아요. 그럼 그거를 중국 쪽으로 넘어가 비행기로 실어서 중국에 다시 가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거를 검사를 해서 다시 비행기를 다시 미국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 되게 비효율적이잖아요. 지금 테스나가 하고 있는 업을 말씀해 주시는 예, 그렇죠. 거죠? 오사트. 예, 그런 검사를 하는 의외다, 후공정. 정말. 예, 의외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인텔 같은 경우도 자국 내에서 하는 비중 20%밖에 안 돼요. 나머지 다 외국입니다. 대만이랑 일본, 미국, 네네.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오스틴에 공장이 있지만 그 오스틴에서 나오는 소위 말하면 반도체를 우리나라에서 다시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만약에 미국에 투자가 많이 되면 미국에 직접 투자 안 해도 우리나라 업체는 수혜라는 거 그거 좀 이야기 드리고 ISC 이야기 드리는데 네. 어쨌든 ISC도 검사에 들어가는 검사용 소켓을 생산하는 기업이거든요. 원래 저 기업은 그러니까 러버 방식의 소켓으로 이제 검사를 하는 건데 이게 원래 러버 방식은 메모리 반도체에 많이 이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보통은 비메모리는 포고핀 방식으로 이용을 하는데 그게 거의 절대적이었습니다. 근데 이 포고핀 방식은 리노공업이 거의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최근 근데 이제 워낙 검사를 해야 되는 물량이 많다 보니까 이 포고핀 방식은 포고핀을 생산하는 속도가 굉장히 더뎌요. 왜냐하면 수작업. 이게 전체가 자동화가 아니라 이게 수작업을 하는 것들이 많아요. 이것도 우리가 좀 의외죠. 최첨단인 반도체인데 그 반도체를 검사하는 소켓은 또 수작업을 통해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생산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실리콘 쪽으로 많이 가는데 이게 비메모리가 검사되게 지금 ISC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비메모리 관련 쪽에 이제 비중이 넓어지고 있고 당연히 비메모리의 출하량이 늘어난다라는 거는 당연히 검사 소켓의 판매량 늘어난다라는 거고 그럼 실적은 당연히 좋아지겠죠. 그래서 저는 ISC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정방 산업이 자율주행 등으로 더 넓어지고 또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이쪽으로 비메모리 쪽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서 비메모리 후공정 장비 테스나와 또 검사 소켓을 만드는 ISC의 수혜를 예상하면서 하반기 투자하자는 의견 확인해봤습니다.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주식심화론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정보들을 전달해 드렸는데요. 정보 잘 취합하셔서 투자에 나가시고요.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오후장 남은 시간도 토마토TV와 계속 함께 하시면서 전략 세워주세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